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레몬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다시 네. 아침 좀 쌀쌀해졌어요. 어때요, 네네. 느낌이? 약간 그 찬바람이 네. 목 안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좀 추운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은 반등세에 대한 쪽을 좀 지속해가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라 네. 조만간에 좀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봄이 와야 되는데 네네. 일단 그나마 뭐 코스피 뭐 재미없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반등을 좀 이어가고 네네. 있는 느낌? 그리고 종목별로 좀 강한 것들 좀 몇 개 눈에 띄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 정도 되면 지난 우리 설날 직후에 설날 직전에 목요일 금요일 그때 주가 정도 회복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주. 일단 뭐 지수에 대한 쪽은 좀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는 상당히 많이 와가고 있죠. 예, 네. 예. 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설날 직후 떨어졌던 그 종가, 네. 그 수준에 대한 쪽까지는 일단 회복이 되는 이제 네. 이런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윗방향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한들 뭐 네. 할 말은 없죠. 할 말 없죠. 예, 할 말은 없는 상황이고.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네, 주봉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주요 지지선에 대한 쪽을 좀 확보하러 올라가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뭐 뉴스거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결국은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 대상했지만 삼성의 그 갤럭시 S7 네. 그리고 7 NH 그리고 LG 거 네네. LG 거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전체 뉴스 뭐 증권방사 뭐 저희 머니투데이도 그랬지만 한국경제TV도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또 홍보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뭐 강보합, 보합 정도, 약보합 왔다 갔다. 오늘 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져 있고. 있고요. L전자가 여하튼 뭐 히트인데 지금이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가총액 사상체육 같은 건 한국전력이면 그 다음에 차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살아있는 건 LG전자인데요. L전자가 하여튼 이승원 교수가 V10을 산 다음부터 분위기 확 살아났어. 네. 이제 이승원 교수가 좀 꼼꼼한 사람인데 그 전에 썼던 거가 펜텍이었잖아.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면서 L전자를 했는데 여하튼 LG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일단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조금 이따 좀 또 다시 네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네. 해외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좀 많이 제고가 됐죠. 브렉시트 관련돼서 지금 그 브렉시트 저지 협상에 대한 쪽이 차결이 되면서 네. 일단 뭐 유럽 시장 우려했던 그런 변동성으로까지 전개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증시 급등락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샤오강 네. 증감의 네. 수석이 네. 일단 해임이 됐습니다. 잘려버렸죠, 완전. 뭐 이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에 대한 쪽을 이제 잘못 도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일단은 뭐 해임이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시장 이슈에 대한 쪽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네. 막바지 협상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어느 나라랑? 얘기인데 중국하고 미국이요. 형들이? 네네. 근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드하고는 별개로 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쪽을 놓고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쪽이 일단 대북 제재에 대한 쪽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사드하고 일단 분리돼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오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MWC가 시작이 됐죠. 네네. MWC 시작인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쨌든 뭐 LG가 네.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는 조금은 앞서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잠깐 갤럭시 S7의 그 스펙에 대한 쪽을 네. 보게 되면 갤럭시 네. S7이 글쎄 뭐 그렇게 뭐 달라진 게 있느냐라는 쪽에서는 네. 달라진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S6와 7에 대한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요. 버튼에 대한 위치만 좀 바뀌었고 네. 화면이 조금 커지고 네. 그죠? 화면이 조금 커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밑에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옥타코어하고 쿼드코어 네. 두 가지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수 생활 방수에 대한 쪽이 조금 되는 거. 네.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뭐 카메라 쪽에서도 뭐 아주 특이할 만한 사항에 대한 쪽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슬롯이 들어간 정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네. 갤럭시 S7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정말 밋밋하다. 여태까지 그나마 그래도 전작하고 차별화를 두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S7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자기는 띄진 그렇게 않는 언론에서 그런 상황인 갤럭시 것 S7 같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네. 까고 있는 거니? 아니 까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보게 되면 S6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비교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트럼프는 갤럭시 S7 쓰나요? 네. 네네. 네. 그 트럼프 얘기 못 보셨어요? 네네. 진짜 못 보셨어요?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오늘 뭐 뉴스잖아요. 한 뉴스잖아요. 네.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붙었잖아요. 네. 저기 FBI랑 그 아이폰이 붙었잖아요. 네. 6짜리 그 암호 푸는 거 풀어내라. 그래서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한 거 진짜 몰라요? 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이폰이랑 삼성 거 쓰는데 앞으로는 저를 안 쓰겠다. 그거 걔네 이거 그래갖고 라인 나와서 삼성만 쓰겠다는 거 이제. 네네. 예? 그래갖고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 이제 모델이 이제 트럼프가 된 거지. 예? 네. 그러면서 기붕 막 쏘고 삼성에서 써야 되는데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오늘 개인사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개인사 네.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제 또 정보원이 바르셀로나 가 있네. 바르셀로나에. 진짜로. 네. 현장에 스케치를 올렸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 얘기 다 필요 없어. 제 개인적인 친구인데 이거 제 친구 알면 하는데 진짜 제 친구예요. 근데 누군지는 자기 본 적 없으면 누군지는 알 거예요. 네. 이 친구예요. 일단 이 업계에 있는 친구예요. 네네. 처음에 LG 먼저 갔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 전문 리뷰하는 애들이랑 상관없어요. 이 친구는 참고 좀 말씀드리면 업계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계. 전 세계 글로벌 업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표야. 누군지 알 거예요. 눈치챘을 네. 거야. LG G5. LG 섹시하다. 이거 사진 보입니다. 사진. 여기, 진짜 가 있는 거 이 친구가요. 섹시하다. 조 사장님의 미소의 온화함도 발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부활의 날개짓을 돌비 디지털 플러스와 함께 딱 썼어요. 이게 이 친구의 지적이야. 돌비 조각사님. 그럼 삼성에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요. 이게 재미납니다. 삼성 언팩 행사 방수 제가 보여드렸죠, 영상. 네. 보여드렸죠. 아이뻐는 그냥 아이폰을 얘가 쓴 거지. 네. 아이폰을 아이뻐라고 쓴 거야, 아이뻐와 기꺼이 정면 충돌. 그러니까 정면은 붙겠다는 얘기야. 그리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 모두에게 집에 VR 케이크를 들고 가게 해준 손님들한테 전부 케이크를 하나씩 아닌 거야. VR 케이크를. 땡큐. 딴 건 기억이 점점점. 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느낌인지 알죠? 딱 그 비슷한 느낌이야. 이 친구는 진짜 가 있는 친구예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의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다음에 알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요. 예, 오늘 뭐 제약바이오 반등에 대한 쪽에서 이제 민주당 네. 그 후보죠. 힐러리 그 클린턴이 이번 그 네바다 코커스에서 일단 그 버니 샌더스를 일단 꺾었습니다. 버니 그렇죠. 샌더스에 대한 쪽을 꺾으면서 대의원수를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버니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쪽이 좀 꺾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뭐 부유세에 대한 과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대형은행에 대한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시장도 뭐 일단 미국 사람들도 좀 경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또 그쪽이 나름 전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나름 전문이 많아. 네. 잘났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나도 이거 전공했잖아. 네. 한국에 전공했잖아. 전공했으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데, 요번에는 네바다는 워낙에 강세요. 네. 예전부터 클린턴 남편부터. 네. 제가 그 워낙 투자를 많이 했어요. 해갖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죠. 저기 슈퍼 먼데이인데, 슈퍼 먼데이. 먼데이가 슈퍼 투데이가 그 네. 날인데, 지금 일부 조사에는 전국 조사에서 샌더스가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이 막 몰린다는 건데, 돈이 이제 큰 돈은 안 받는 건데, 하여튼 그 돈도 막 좀 들어온다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도 모른다 지금요. 그 트럼프는 이번에 졌으면 그만둘 가능성이 컸는데, 네. 쪽팔려서 계속 네. 하는 거고, 지금은 이 둘보다 지금 관심이 핵심은 블룸버그가 나오냐 안 오냐. 네. 블룸버그가 이번에 빠르면 3월 초 첫 번째 슈퍼먼데이 지나고 바로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요. 왜냐면 블룸버그는 워낙 인기 있는 사람인데다가 기업인으로 성공했고 뉴욕 시장할 때도 워낙 인기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이슈 돌직구야 뭐 저희 소통하는 방송인데 하기 전에 키우미 스타이루님이란 분이 계세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런 걸 또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기분이 좋죠. 소통하니까. 빌리언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리언즈란 미국 드라마가 있다. 올해 시즌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좋다. 저는 뭐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해치펀드 운영자 그 회사 그거 이제 서로 암투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빌리언즈 무지개 재밌어요. 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추천은 안 되지. 네. 돈 들어. 뭐 헤지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카일 베스 네.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의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언론들에서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이 카일 베스가 근데 운용하는 규모가 네.
16억 달러짜리 헤지 펀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카일 베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관련된 논에 대해서 이제 그 UBS에서도 카일 베스가 틀렸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전병서 소장이 또 이제 글을 썼거든요. 서프라임 위기 때 카일 베스는 그 CDS를 사서 떼돈을 번 친구다. 불황이 와서 나라가 망해야지만 돈을 버는 헤지 펀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카일 베스에 대한 논리가 이제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 이 카일 베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출 규모 그리고 이제 부실 대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총 부채가 GDP 대비해서 244%.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어쨌든 244%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기업 부채의 비중은 163%. 주요국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부실이 기업 부실이 터지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가 돼서 외환 시장에 충격이 온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기업 부실 채권에 대한 쪽이 최근에 어쨌든 급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통화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안화가 평가절하해야 된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와 충격 흡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실 대출의 규모가 232조 원이지만 GDP 대비 수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GDP 규모가 일단은 커졌죠. 그죠? GDP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중국의 부실에 대한 대출에 대한 쪽을 충분히 안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부실 대출의 GDP 비중이 2015년도에는 1.9% 수준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 부실 대출을 갖고 뭐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중국 규모에 대한 쪽이 커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중국이 그 식민지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부실 규모에 대한 대출에 대한 쪽의 비율을 보게 되면 세계 평균이 4.23%, OECD 평균이 3.5%인데 중국이 1.67%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하고 대상 충당금은 이미 190%나 쌓아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대출이 급증해도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자본시장에 대한 쪽이 발달하지 못해서 시총의 GDP 60% 선에 불과하다. 지금 그 자본시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중국의 어떤 리스크에 의한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이제 급격하게 나타난다든가 중국이 뭐 붕괴한다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 중국의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 부도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위험한 것은 성장률이 낮을 때인데 여전히 중국은 6.5% 성장을 해도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글을 전병서 씨의 글을 네이버에 가면 있으니까 여의도 밤한개 검색을 하셔갖고 글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UBS에서도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해갖고 이제 물론 이거는 또 중국이 얘기하는데 중국이 첫 번째 위안화를 크게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 큰 규모에 대한 쪽의 무역수지 흑자. 작년에도 무려 6천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분의 금융 부분이 아직도 외부하고 단절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뱅크런이 나타나서 뭐 해외에서 뭐 돈을 완전 빼간다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에 대한 쪽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수준이 GDP 대비해서 15%로 대단히 낮기 때문에 과거 이제 2007년도 데이터를 갖고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중국을 바라보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국발 어떤 리스크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중국에서도 그리고 뭐 전병서 소장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너무 좋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더 전해드리잖아요. 여기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또 딴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또 혹시 아시면 해미스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또 어떤 양반이냐면 과거 5년 동안요. 이거 보시면 과거 5년 동안에 이 사람의 운영하는 경우가 9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뭐 엄청난 규모인데요. 과거 5년 동안에 99%의 동료 펀드를 이겨버렸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죠? 마젤란 글로벌 이쿼티 펀드, 그 마젤란 펀드 있죠? 그 운영자입니다, 지금요. 99%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엄청 그 탑 1에 계속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작년 봄에 엄청나게 현금을 늘려놨어요. 현금을 늘려놨는데 지금도 현금을 줄일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양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자기는 이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파란 선이 전 세계 주식이거든요. MSCI 올 컨트리 인덱스인데 이게 자기네 거예요. 이 마젤란 펀드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잘 버는 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 들을 근거가 있는 거지 일단요. 네. 뭐 이거 믿고 짜고 우리 시청자분 말인데 이 친구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 이런 얘기야. 여기야. Douglas isn't sticking to cash because he expects hard land. 중국이 망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요. UBS나 뭐 전병선이나 똑같은데 이 친구는 뭘 얘기하냐면 그런 건 상관없이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달라요.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비싸다는 거예요. 고밸류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니. 그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반 자기의 생활 신조가 있다는 경우에요.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 또 영어식 처음 들었는데 6분 늦는 것보다 이런 수고가 있나 봐요. 속담이요. 저 처음 들었어요. 6분 늦는 것보다는 6개월 빠른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있나 봐요. 근데 자기는 12분 늦는 것보다 12개월 빠른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한테 이 사람들 너무 빨리 현금 늘렸다 얘기하는데 작년 봄에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이런 주장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어떻게 볼까요? 지금 키포스트 기사인데 뭐 안타깝게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읽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B2B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PC당 한 대밖에 안 달고 근데 저기보다 더 비싸요. 와이즈 FN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비싼데 여기는 뭐 그 B2B 회원이 2천만 원 연간. 그다음에 개인도 한 40만 원씩, 2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OLED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BOE가 OLED 장비 발주로 시작을 했다. 국내 업체 수주도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E가 6세대 OLED 설비 발주에 들어갔다. 그동안에 R&D 파일럿 용도로 세계 OLED 라인을 가동했던 OLED가 첫 양산 투자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증착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이제 뭐 OLED 업종에서 이제 전부 주가가 올랐었는데 증착 장비는 일본 업체가 가져갔고요. 레이저 어닐링 같은 경우는 열처리 장비는 국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OLED 시장이 급성장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LCD 투자에 집중해왔던 중국도 OLED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내 OLED 업체에 대한 투자, 애플과 삼성의 투자, 그 다음에 LG의 투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국의 투자에 대한 쪽이 가져간다라면 OLED 장기 빅사이클에 대한 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에 대한 쪽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쨌든 간에 대만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대만의 주가에 대한 흐름이 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틱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인도, 그다음에 뭐 중국, 그다음에 한국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IT 쪽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 시각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구두 개입이 있었죠? 네,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요. 하나 오늘 뉴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잠깐 보고 갔다 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죠. 레포트를 냈어요. 한국 원화를 팔아버리라고 목표 환율 1,300원 지시했는데요. 이거는 그거예요. 이유가 중국과 상관관계 높고 가계부증 등 구조 문제가 많고 실제 한국 채권 수율 떨어져 자본 유출 압력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거 뭐 얘네들의 주장일 뿐이니까.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내용을 좀 하나 더 한 커플 더 들어가면 혹시 이거 뉴스 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는 제가 뭐 챙겨보지 않았는데 2월 20일까지 무역 통계를 발표했네요. 잠정 통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수출 통계를 매달 1일 날 발표하는 첫날. 그래서 수출이 나오는데 저는 또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2월 20일까지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잠정치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잠정치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그 구정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구정 때?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가 10일? 24% 감소했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얘기 2월 말씀드린 20일까지가 거예요. 또 이거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2월 20일까지가 나왔어요. 네네. 2월 20일까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각각 17%가 떨어졌네요. 음. 17%랑 17.4%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보면 작년에는 구정이 그때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일간 숫자도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는 이번에 20% 떨어진 거래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점은 뭐냐면 이 기사 내용은 그래서 한국이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은 수출 구매로 세계 6위잖아요. 네. 글로벌 무역이 확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글로벌 어떤 경기 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거를 얘기가 오늘 로이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환율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쯤 좀 봐주세요. 향기시장 43주 향기시장. 향기시장 보기 전에 네. 잠깐 이제 카카오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카카오가 이제 모니타이징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되는 건 없죠. 머리 아프지. 카카오 택시하고 나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게 되면 대리운전, 네. 그다음에 헤어샵 서비스 신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온디밴드 난리 났죠. 예.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IR에서 상반기 안에 모바일 여행 정보 어플리케이션 트래블 라인의 서비스 범주를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 분석을 해서 인기 장소를 선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 보게 되면 빅데이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서비스는 제주도에 하나 제공되고 있으며 카페, 음식점, 명소, 호텔, 캠핑, 드라이브 코스 14개 카테고리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SNS를 분석을 해서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그 호응이 좋은 것들에 대한 쪽으로 해서 전국으로 일단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카카오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심야 콜버스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심야 콜버스. 근데 심야 콜버스가 지금 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오토 비즈니스 만약에 이 심야 콜버스에 대한 쪽이 합법으로 판단이 된다라면 이런 네. 오토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지 그러면.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콜버스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타는 고객의 그 경로가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로가 저도 되는 봤어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경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타고 내리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쪽인데 어쨌든 간에 뭐 보게 되면은 뭐 강남에서 아니면 일산, 뭐 강남에서 뭐 분당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밌는 네. 그런 그 오토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카카오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는 없다. 카카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재밌는 이런 그 오토 플랫폼들 이런 쪽에서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그 소통하시는 분들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왜요? 시작하기 전부터 2학년 방송 기다린다. 오늘 지금 난리 났어. 왜 뭔가 좀 이상하네. 아니 네. 뭐 캠페인을 하나? 네, 또 네. 우리 PD님이 캠페인. 2학년 네. 이승원 교수 뭐 칭찬데이인가 오늘? 네. 근데 카카오 얘기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무한 경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한국 여행을 하더라도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카카오가 100번 하더라도 그건 전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갖고 가겠죠. 그럼 딴 애들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네어 있죠. 지네어 아시죠? 지네어는 대한항공 자회사거든요. 지네어가 호노루루 가면서 하와이를 가면서 가격을 마도 50만 원대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이런 거 거짓말 안 하거든요. 50만 원대 가요. 예? 뭐 할인하고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짜증나는 건 아시아나잖니. 오늘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검색 한번 딱 때려보시면요. 검색, 하나토 이런 데 가서 호노루루 한번 조회해보세요. 아시아나가 지네보다 더 싸게 가요, 지금요. 10,000원이라도 더 싸게 가는. 지금 오늘 그런 시장이 왔고요. 제가 한국만 얘기하면 제 말 잘 안 믿으시잖아요. 오늘 마켓, 저는 다양한 걸 보잖아요. 마켓워치 기사 한번 확인해드리면요. 마켓워치입니다. 마켓워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하는 거잖아요. How to find the best travel deals in 2016년은 어떻게 하면 돈 싸게 사는 거냐는데요. 저비용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울트라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막 난리 납니다. 그래갖고요. 지금 보면 제일 예전에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게 라이언에어라고 있어요. 네.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서 하는 게 라이언이라는 RYAN 에어라는 게 이제 큰 건데요. 노르웨이 에어가 또 뭐 저비용항공가 생겼는데요. 보스턴에서
보스턴까지 파리 있죠. 보스턴에서 파리. 보스턴에서 파리까지요. 99달러에 모신답니다. 99달러. 한 6시간, 7시간 타거든요. 99달러. 편도 99달러. 물론 나머지 조금 더 내면 40불 정도 더 세금 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300불이 안 되는 가격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항공은 지금 큰일 났어요. 하여튼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좋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요즘 보니까 주말마다 제가 딴 시간 안 봐도 주말엔 가끔 텔레비 이렇게 돌려보거든요. 홈쇼핑에서는 가는 가격 보면 엄청나게 싸게 갈 겁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틀린 게 스페인이랑 뭐 어디죠? 스페인이랑 저 포르투갈이랑 그 옆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던데 맨날 어디 구두 만든 나라에 조그만 나라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무슨 155만 원인가 하는데 그거 9박 10일인가 뭐 13박 14일인데 그거 엄청 싼 가격이거든요. 비행값도 잘 안 나요 그런 거. 네, 그래서 보면 지금 하여튼 항공 업계 이런 거는 머리가 엄청 아프다. 제 말씀 안 믿을 분 믿을 것 같아갖고 지금 가서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하나 여행 오늘 하나 또 들어가서 호노루루 한번 쳐보시거나 한번 해보시면 딱 나옵니다 답이. 딱 나요. 그러면 아시아나가 더 싸요. 그래서 그런 게 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죠. 네. 지금 보게 되면 메릴린치가 유가 지금 생산 동결 시 네. 유가가 47불까지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47불 드디어 이제 업사이드로 위로 보는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휘발유 원료가격이 아주 저렴한 상태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동결이 가세할 경우 유가는 오는 6월까지 배럴당 47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펙의 생산 동결은 원유 가격, 더 나아가 글로벌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감산,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겨울에는 여름 사이 이미 그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소비가 일일 5만 배럴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7월까지 수출 물량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쪽이 지금 상황에서 감소만 돼도 동결만 돼도 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네.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 네. 하나만. 지금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아까 네. 그 43조 네. 향기.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무엇을 사가는가에 그거 대한 중요하죠. 쪽에 네. 대한 네. 그 내용에 대한 쪽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인들이 사가는 용품에 대한 쪽이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생활용품에 대한 쪽으로 이제 많이 돌아섰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사는 것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향수. 네. 향수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방향제, 탈취제, 디퓨저, 향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쪽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네. 뭐 양키 캔들 아마 여러분들 다 사용해 보셨거나 그렇죠.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하실 네. 텐데 네. 이 양키 캔들에 대한 매장 수가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매장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향초와 디퓨저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대표할 만한 기업은 없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한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 내부 수요에 대한 쪽도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T&G가 홍삼향 디퓨저를 내놓았다. 네. 글쎄요, 홍삼향 디퓨저.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고급 향수 브랜드인 벨먼을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로만손이 향초 브랜드 주퍼퓸을 통해서 향수와 향초 네. 디퓨저 제품에 대한 쪽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로만손, 그다음에 이런 쪽들,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도 화장품 향기 라인 이런 쪽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 쪽들도 이쪽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 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에 또 최고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절대 이게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없잖니. 네네. 근데 제가 말하면 어떤 분이 안 믿어요. 네. 설마 아시아나 더 싸겠냐 하는데 리얼타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네. 제 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피디님. 이거 정말 좋은 방송이야. 안 믿어, 제 말을. 이수영 교수도 제 말 좀 믿어야 돼. 네네. 제 말은 믿죠, 이런 거. 네. 하나투어 제가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진에어 있죠? 진에어. 58만 5천 원이죠? 성인 하나, 진에어 58만 5천 원이죠? 예? 58만 5천 쭉쭉 나오죠? 아시아나 얼마야? 51만 5천. 그게 지금 세상이야, 세상. 그런데 세상인데 이게 무슨 항공주가 된다. 예. 항공주. 이거 다 그거 지금 요금마다 날짜 다르던데 딱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세상이다. 예?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셔야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 항공주 사야 된다는 건 전
어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전히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뭐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보고서 하나 볼까요? 그럼 보고서 보러. 네, 바로 보고서인데 보죠. 네. 보고서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삼성에서 나왔던 건데 잠깐 잊고 있었던 보고서인데 이 한정판 주식이나 가성비 주식을 담아라. 요즘에 이제 지금 얘기 말씀해 주신 게 가성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울트라 로우 코스트 캐리어, 네. 그러니까 ULCC 뭐 네.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가성비를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요시 여긴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 한정판 주식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가성비 주식에 대한 쪽을 네. 사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되면 한정판 주식과 이제 가성비 주식이 뭐가 있느냐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뭐 CJ ENM 같은 거. 그러니까 CJ ENM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국내 영화 배급 부분에서 부동의 1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한정판인 거죠. 국내 방위산업 내 독점적인 지배력. 그죠?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미술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정적인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서울 옥션, CJ ENM, 뭐 LIG 넥스원 이런 게 이제 한정판 주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가성비 주식,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그죠? 현대건설에 대한 쪽은 이제 가성비가 좀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실적 대비, 삼성이요. 실적 대비해서 싸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쪽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간에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배당과 관련된 쪽들, 그 다음에 지금 가성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쪽은 보이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쪽들, 이런 쪽들 주식에 대한 쪽이 이런 변동성에 대한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보게 되면 가성비 주식으로,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서울 옥션, CJ ENM이 한정판 주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IG 넥슨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LIG 넥슨은 미사일이나 레이더 쪽에 이제 특히 레이더 쪽은 이제 독점이죠. 네. 제가 알기는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LIG 넥슨이 있고요. 또 하나가 삼성테크인데 하나테크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건 같은 전 항아리를 보거든요. LIG 넥슨에서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억울했던 게 하나테크인이죠. 네. 근데 하나테크인이 적자 나거든요. 네. 4분기에도 적자인데 적자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근데 오늘 그 하이투자가 어디서 흑자전환 얘기했거든. 다는 네. 얘기인데 그나 수 오늘 8%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LIG 넥슨은 하나테크는 한묶음을 같이 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분야가 다릅니다. 각자 나와버리죠. 퍼스트액은 솔직히 이거는 약간 허접하지만 퍼스트액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워낙 이제 그러는 건 많이 나올 때마다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 하여튼 방해산업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난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